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시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행정구역 관련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금과는 다른 구역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 텐데 어쩌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준비 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자연구위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고경실 전 제주시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작진이 살짝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이 발표된 자료를 보면서 이 맥락과 결론을 이해하기 쉽고 결정에 도움이 잘 될까 그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자, 오늘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이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시민들의 논의와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토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지난 12일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는데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8개 안을 검토를 했고 그중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제주도를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안, 이게 1순위로 꼽혔고 그다음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군을 또 동서로 분리해서 4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안이 이렇게 꼽혔습니다. 박사님께서 먼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일 날 사실 중간 보고를 하고 연구한 결과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공개를 했는데 사실 행정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개편이 되든 이 개편에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이해관계도 많이 갈릴 것이고 네. 그다음 또 지금 생활하시는 2개의 행정구역이 다른 구역으로 변화되게 되면은 그만큼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노력을 했고요. 예. 행정구역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개편을 하려면 2가지 기준이 검토가 돼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 인구를 70만으로 전제를 했었을 때 예. 과연 몇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구역의 개수가 먼저 검토가 돼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2번째는 구역의 개수가 정해지면은 개수별로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 2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구역의 개수를 정하는 거는 결국 이제 단일 행정구역의 규모가 최적의 그 규모는 얼마인가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몇 명 정도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예. 사실 여기에 대한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학자도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인구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그 행정구역을 결정할 때도 대부분 이제 법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첫째 구역의 규모를 정할 때는 그 법적 기준이 어떤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예. 법적 기준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편 모형으로 2가지를 사실 상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고요. 하나는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예.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설치 인구 하한 기준은 시는 이때 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시는 제주도만 갖고 있는 체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일반시라는 게 있고 도농복합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시는 기본적으로 설치 기준이 대부분 도시 지역의 인구 5만 이상, 그러니까 5만이 그 한선입니다. 예. 도농복합시는 2개의 도시 지역 2만 이상의 읍을 갖고 총 인구가 15만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만이 인구 한선이라고 볼 수 예. 있죠. 그리고 이제 행정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만 갖고 있는 체제인데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행정시와 유사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설치되는 행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정구는 인구 하한선이 20만입니다. 이 법적 기준을 검토를 해보면은 제주도는 현재의 2개의 행정구역에서 총 5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5개까지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논의와 그다음에 또 제주도의 각종 장기 계획의 생활권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석들을 전부 다 고찰을 해서 예, 저희들이 2개의 행정구역의 2개의 그 모형, 3개의 행정구역의 2개의 모형, 그다음에 4개의 행정구역의 2개 모형, 5개 행정구역의 2개 모형 이렇게 해서 검토 대안을 8개를 만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시를 구획하는 것이 다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 그 부분 또 모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왜 6개, 7개까지 안 되냐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예, 특별 왜냐하면 자치도라도 제주도가 그게 안 된다. 인구 70만을 상정을 했었을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예, 예. 해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예. 그 결론으로 예. 일단 정해진 것은 아니나 예, 예. 1순위와 2순위를 갖다가 좀 예. 정해 주셨었고. 그 순위는 이렇습니다. 2가지 분석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행정구역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이 주로 이제 법적 기준을 적용을 했지만은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 이 2개에 따라서 구역의 선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계를 획정하는 기준은 3개의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편의성,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 형평성, 세 번째는 그 지역 정체성. 그 요 3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일단 이 8개의 대안이 요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가 어떤지 거기 이제 점수를 적용해서 판단을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능단체, 제주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본 결과 그 3개 행정구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4개의 행정구역의 군을 지금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구분하는 그런 그 예전에 대안이. 남군 북군이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동군 서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획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순위가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그 전직 시장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였었는데 고경실 시장님은 행정시장을 역임을 해보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시가 돌아가는지도 좀 운영을 해보셨는데 지금 나왔던 이 안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시민들이 보기에 네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 행정 체제라고 하는 게 이게 수단이잖아요. 어떤 시민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서비스를 주민들이 잘 해주기 위해서는 행정 체제가 이렇게 바꿔져야 되겠다. 뭐 구역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 사회의 변화와 교통통신 문제, 뭐 옛날에 우리가 이거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행정구역이라든가 행정체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화되는 뭐 AI 시대라든가 인구 절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된 이론들이 함축되어 있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1단계 더 먼저 선행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깊이 연구를 하고 그거에 상응할 만한 행정체제로 변환해야 되겠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 시스템으로 간다. 이거는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종전에 남북군 이거를 없애고 어느 군을 없앨 거냐 과연 어느 지역을 없앨 거냐 국회의원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러면 서귀포 지역은 남제주군 했던 것들을 없애고 서귀포시 하나만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뭐 서제주 동제주 이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서귀포 계신 분들은 또 굉장한 저항 이걸 내용을 알면서 저항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일단 그 목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체제 개편하는 건 이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목표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행정구역 간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것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에는 좀 부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도민들이 이 중간 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성과는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인지 이걸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보완의 방법이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연구와 분석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말씀이신데요. 예, 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님께서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냐, 아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예. 특별자치도 지난 17년 과정을 돌아보면 도정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또 매년 그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연구 보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그 도지사 후보들도 공이 이제 그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이렇게 내온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각 도민의 민의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좀 지속돼 왔던 논의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수 의원께서 아마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 뭐 저보다도 뭐 의회 차원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아까 그 우리 시장님이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왜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지 예, 예. 그 이유와 명분을 확실하게 얻어야만 우리가 원활하게 주민투표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의회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사실 그렇다면 그 특별자치도의 지금 한계가 무엇일까? 예. 그리고 또 성과는 무엇이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들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런 거를 명확하게 분석이 된 이후에 그 후에 뭐 행정체제 모형이나 그 다음에 구역안에 대한 게 나와야지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무리한 일정대로 그냥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명분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원활하게 주민투표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 나온 주장이긴 한데 일정에 치이면서 본질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를 올려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연구를 하셨고 연구 네네. 결과를 통해서 1순위와 2순위를 내셨기 때문에 1순위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3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안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제주시, 동제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되는 그 안이 되겠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이 안에서 유리했던 점이나 그 이익이 됐던 점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행정체제는 저 행정구역이 2개지 않습니까? 예. 두 개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한동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동안 17년 동안 쭉 논의되면서 2개의 행정체제가 너무 과다한 규모를 갖고 있다. 예, 예. 따라서 이 과다한 규모 자체가 결국 이제 주민의 어떤 참여나 아니면 주민의 어떤 편의성을 상당히 저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논의도 되어 왔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또 진단을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우선 첫 번째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개보다는 2개가 낫다라는 것이고요. 제주시의 경우. 그렇죠. 예. 그 한 개의 구역보다는 3개의 구역이 되게 되면은 2개보다 3개가 되게 되면은 구역당 인구 규모가 작아지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편의성이나 아니면 참여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 말씀을 하셨는데 2개가 갖고 있는 경쟁의 촉진 기반보다는 3개, 4개가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예. 난데 문제는 이제 이것 자체가 저 3개의 행정구역이 충족도 기준 분석에서 좀 더 그 상위의 점수,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는 동시에 구역이 인구 규모가 작아지면은 경제적 효과는 또 줄어듭니다. 규모 경제가 적용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갖는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을 동시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순위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안에 대해서 세 분의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 누구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의원님. 그 지금 김창호 박사님께서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번 기준 충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구역이 클수록 정치 민주성은 낮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 효과성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크게 예.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정치 민주성과 그 경제 효과성은 이 상극인
예, 상황이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상충되는, 그러면 합해버리면은 예. 결국에는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예를 감정에 빠진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 민주성이 2점, 예, 예. 그 다음에 경제 효과성은 8점입니다. 더하면 10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5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 민주성은 8점, 그 다음에 경제 효과성은 2점. 으로 해서 똑같은 10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행정구역을 정할 때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 좀만 더 추가를 드린다면은 예. 지금 경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옛날 방식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일수록 물류랑 뭐 자원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더 늘어난다. 예. 이런 이 경제학 그리고 또 지리를 분리할 때 지역을 분리할 때 나오는 그런 이 방식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됐고 그냥 경제 효과성을 단순히 규모의 경제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점수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1순위로 네. 나오는 결과가 됐다. 다른 분들께서 똑같이 됐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은 특별자치도 아니면 전에 우리 일반 행정체제 네, 네. 이거에 대한 심사 분석이 잘 안 됐다. 그 심사 분석을 좀 전문적으로 잘 해보고 예. 영향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주장도 하는데 우리가 한 5천여 개의 법률을 위임받았는데 세부 법률에 대한 묶음으로 하더라도 영향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과연 제주도에 이게 어떤 효과를 작용하고 있느냐? 그냥 부풀게 그냥 몇 수량으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은 설명이 좀 용이해질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시장님, 금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3개 행정구역으로 개편안 안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그것도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네. 제주시는 2개 국회의원 선거구니까 예. 서쪽이나 이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용이한데. 서귀포는 지금 남대주구는 없어지잖아요. 서귀포시만 있고. 예. 그래서 왜 이게 1순위로 나는 뭐 점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주민들에게 침투되면서 남대주군에 있던 대정이나 중문, 표선, 남원 이쪽에서는 성산 이쪽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이 행정체제에 대해서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정서적인 저항감이 좀 일어날 가능성에 그래서 대해서 이것이 얘기하시는군요. 나는 굉장히 추진 과정이 지난해질 것이고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좌광희 사무처장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이거는 도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뜨거운 감자거든요. 아주 민감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간, 마을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든지 예.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저는 최소화하고 예. 줄여야 된다. 라는 방향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연구 영역진에서 내놓은 그 3-4개 개편안, 예. 적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생각을 세 개 안에요? 예, 3-4개 예. 안, 저는 3개 안을 예.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연구 용역진의 이렇게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2개 안을 임의로 배제를 해버렸거든요. 예. 뭐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2개 안, 현행 체제죠. 이렇게 2개 안을 선호하는 응답이 거의 6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2개 안을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 연구 영역진에서는 이 안을 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결과를 배제함으로써 뭐 답정너 논란을 다시 이렇게 좀 초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도민의 여론, 즉 여론조사라든지 도민 참여단의 수기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순위를 매길 필요가 과연 있느냐?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앞으로의 진행되는 도민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고 예. 차후에 물론 이제 순위를 매기더라도 차후에
어쨌든 도민 의견, 여론조사, 도민 참여단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가지고 연구 용역진의 생각, 분석과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미리 순위를 매겨서 발표함으로써 뭐 답정너 논란을 초래하거나 도민 여론에 영향을 예, 미칠 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부터 금청우 박사님 청문회가 되는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저기 이거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서 제가 기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지난번 모형 발표 때도 그 순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네, 예.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 예, 예. 거기서 배제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도 그때 다시 또 그 추가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순위를 그 매기는 이유는 있을까요? 아, 이겁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준 충족도 분석도 쭉 순위가 나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직능단체 대표 그 의견 수렴도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걸 그냥 종합해서 보여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희들은 좀 보시기에 편하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종합을 내놓은 것인데 그걸 이제 보는 분들이 그 잘못 이제 그 저 처장님 같이 이게 그 연구진이 생각하는 그 최선의 아니다. 예. 아니냐 이런 오해를 초래를 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원관이 각각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준 충족도 분석도 1위부터 8위까지가 예.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능단체 의견 수렴도 1위부터 8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종합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종합해놓은 것 자체를 이제 순위라고 좀 오해가 발생이 됐고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뭔가이 8개 대안을 그대로 다 도민 참여단 있는데 가져가서는 예, 예. 사실 도민 참여단이 어느 안이든 선호 대안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건데 지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경청회라든지 전문가 토론회 혹은 또 예, 예.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들을 전부 다 도민 참여단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그분들이 약 한 이틀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자료를 충분히 소화하시고 물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예. 소화를 하시고 정확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일종의 어떤 편향된 지침을 주지 않으면서도 예, 예.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종합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이긴 한데 그 일반 시민들 사회에 예, 저희도 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 이 용역이 도에서 정해진 거를 그냥 가고 있다. 순위가 도에서 정해준 것처럼 그렇죠. 보인다는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다 만들어진 거를 용역으로 이제 짜 맞추고 있다. 도민들이 의견을 받아서 뭔가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다 만들어 짜놓고 도지사 공약 짜놓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던 그런 용역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가 비판적인 얘기가 시민사회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얘기 많이 부분도, 나왔었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걸 명료하게 순위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이 갈 만큼 한 거 나와야 되는데 아까 좌 국장님 말씀처럼 나는 순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던져주고 거기서 토론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하다 보면 그 도민 참여단도 선정하는 게 오픈돼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참여하라. 그래 놓고 거기서 무슨 걸 만들어 가야지 300명 어떤 사람을 선정해 놓고 거기서 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식으로 1순위, 2순위 만들어 가는 거는 일반 도민들 보기에는 우리는 소외되고 있고 몇 사람들만 정책을 맞춰가는 예.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 자, 잠깐만요. 한동수 의원님 뭐 얘기하시고 싶었던 거. 예.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준 충족도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럼 과연 그 직능단체는 어떤 분인지 예.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예. 이 도민 그 300인단에게 의견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과연 의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설문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설문조사랑 직능단체의 의견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던가. 예,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직능단체 몇십 명만 모아가지고 1순위는 뭐다, 2순위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도민참여단한테 지금 정보 제공을 하겠다는 거는 당연히 답정너로 이끌어간다는 오해를 불러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광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모형과 그다음에 그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정말 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 예.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직능자체 분들이 몇 점 먹였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정보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된 상태에서 도민 참여단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버리면은 지금 답정너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거는 금천호 박사님 말씀 좀 들어봐야겠는데 방식에 네, 대한 문제 네. 제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네네. 모형 설계 과정에서도 사실 답정너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첫 공개 자리인데 우리 고 시장님하고 한 의원님 답정너의 그 비판을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사실 이거 고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의원님은 사실 이 연구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한 의원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줄 좀 사실 상상 밖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이 연구 진행 과정이 체제 개편위원회가 예.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예. 연구의 어떤 방향성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연구의 저 프로세스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냐라는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관리를 받으면서도 연구의 방향성은 저희들이 잡아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모형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종합해서 이렇게 순위가 났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도민 참여단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 안과 이 안이 후보안입니다라고 예,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 프로세스의 구조를 보면은 답정너라는 것 자체가 연구에서 나름대로 담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의원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것도 또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모형만큼이나 행정구역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실제 현재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연결해서 모형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 또 그걸 이제 도민 참여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구역이 어느 단일 변수에 의해서 대안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검토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규모 경제뿐만 아니라 범위 경제도 필요하다. 우리 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떤 사회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도 감안이 돼야 된다. 당연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생활 편의성이나 그다음에 정치 민주성, 그다음에 지역 형평성, 그다음에 지역 정체성 이런 것들은 녹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과정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지 않다. 그다음에 정해진 절차, 그다음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갔다는 말씀으로 지금 해주셨고, 워낙에 답정너 얘기를 많이 들으셨었기 때문에 답정너면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자, 오해를 사무처장님.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굳이 공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 용역의 공정성, 그다음에 객관성,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구 용역진에서 불과 1, 2점 차이를 두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굳이 도민사회에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답정너 논란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체제, 지금 현행 2개 행정체제를 용역진에서 임의로 배제했다 그러면서 이거 왜 배제했느냐, 이것도 답을 내놓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 삭제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것도 잠깐만 좀 설명 듣고 들어갈까요? 2개 예, 지금 현행 행정체제는 왜 예, 배제를 했는가, 대안에서. 예. 배제를 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형 설계에서도 예. 2개부터 5개가 다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용 추계에도 2개부터 5개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충족도 또 2개부터 5개를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직능단체 의견 수렴도 2개부터 5개까지 대안을 전체를 놓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개를 배제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팩트와 부합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아마 그 그 순위 매기면서 2개와 5개가 예, 예. 기준 충족도 분석이나 직능단체 의견 수렴에서 우선순위를 받지 못했다. 그걸 아마 저희들 추정관 때 이런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예, 예. 말씀한 것이 저희들이 연구 대상에서 그걸 완전히 배제했다라는 거는 연구의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과 맞지를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예. 그 2개 행정구역 배제의 논거로 이렇게 연구용역실에서 제시한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예, 예. 행정체제 개편 목적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고 예, 예. 뭐 지역 균형성 확보에 곤란하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예, 예. 최종 대안 판단 시에는 비교 대상으로 대안 논의 불필요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이제 대안으로 배제라는- 논의할 필요가 예. 없다는 그런 것들을 왜 굳이 도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왜 연구 용역진이 미리 판단을 해서 이렇게 문서화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예, 예. 2개를 선택할지 5개를 선택할지 3개를 선택할지는 결국은 도민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연구 용역진에서는 장단점 뭐 이런 것들만 충분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혹시 그럼 그 배제됐다고 알려진 그 예, 예. 안들은 좀 두 예, 가지 예. 안이 있었는데 예, 예, 예. 그것도 도민경청회나 그 여론조사할 때 포함이 됩니까? 도민 경청했던 저희들 설명을 드립니다. 예. 외국관이 기본적으로 대안 설계하는데 2개나 5개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그 거죠? 지점에서 예, 예. 저희가 경청에 참석할 때는 예, 예. 행정구역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여기 월컴센터 여기에 내가 저 경청에 참석을 했었는데 시장님,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뭔가니 지금 현재 이 가업 설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가업 일정에 따라 저희들이 가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행정 지난번 이제 모형 설계할 때 모형, 말씀하신 것 모형만,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가업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이게 도민 주도형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아마 가업을 그래 설계했을 거예요. 뭔가니 1단계가 성과 진단, 2단계가 모형 설계, 3단계가 구역 설계, 그다음에 4단계가 기관 구성, 5단계가 주민투표 설계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청회는 모형 설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청회를 한 겁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 행정구역은 아직 연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역안과 관련해서 이번 따로 이제 공청회가 또 그렇죠, 열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경청회,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다시 잠깐만 시작이 이제 됩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정된 시간 속에 얘기를 하고 예,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행정구역안 8개 나왔던 것이 과연 설정이 합리적이었는가, 그다음에 기준이 좀 정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직능단체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예. 그 직능단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일반 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마 이 의심들을 좀 하시는 것 같죠. 예, 그 예. 직능단체건들은 좀 밝힐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떤 분들인지? 그거는 기관명은 저희들이 밝혀주셨습니다. 기관명. 예. 저 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48개 기관을 의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단체들이죠? 기관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청에 설치되어 있는 예. 각종 직능단체, 그다음 제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직능단체. 공무원분들이라는 얘기죠? 아니요.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 운동. 예.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단체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각종 시민단체. 그 예를 들면 뭐 주민자치연대라든지 예, 뭐 예. 이런 단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48개 기관을 저희들이 조사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설문 이메일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예. 이렇게 일단 한 분은 밝혀졌네요. 예, 응했습니다. 응했고 이제 이게 같이 의견이 반영돼서 이제 뭐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직능단체가 그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48명이 저는 뭐 이렇게 48명인지 48개 기관 단체 이제 그러니까 예. 명수인지 기관 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걸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결과를 매긴 것 같습니다. 이게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냐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이것도 대표성 문제도 예, 있는 예. 거죠. 왜냐하면
참석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전직 공무원, 예, 예. 특별자치를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도 있고 말이야. 그때 예. 열심히 했던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시민단체도 있는 것이고 예, 예, 예.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해야죠. 참여단체를 예. 공개 모집을 해서 모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할당해서 뭐 기관단체를 뭐 모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임의적으로 어느 단체에서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해가겠다고 하는 거는 짜여진 틀에 맞춰가겠다는 거고 다를 게 뭐냐 이거죠. 공개 모집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더 찬성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도민이면 누구나 도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도민이면 누구나 그 참석 범위 내에 들어가서 여론조사에 응할 수도 있고 의견도 낼 수 있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말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공무원을 몇십 년 했던 저도 1단계, 현 단계 진단 분석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고 두 번째 뭐 체제 모형, 이걸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제 중간 보고에서 행정개혁 구역 개편 문제가 예, 또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구역 개편은 진짜 앞으로 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순위가 행정구역 개편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놓고 그거에다가 행정 시스템을 입히는 거는 뭐 직선을 하든 그냥 뭐 임명을 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보다는 행정개혁 쪽이 더 지역 주민들이 반응이 민감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면 잠깐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저희가 최초 그 행정 체제 모델을 설정할 때도 예. 이 전문가분들 몇 분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도민 참여단한테 순위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당시에 분명 답정로 논란이 있었고 그 여론조사에 참석했던 분도 내가 한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쓰일 줄 몰랐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 이게 도민 참여단한테 이런 식으로 제공될지 몰랐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면접조사 그거는 이 사과는 한 거는 아니시고 의원들한테 그때 의견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제주도에서 뭐 사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왜 계속 아까 이 정황희 그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의견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도민 참여단한테 제공을 하는지 그것부터 솔직히 저는 좀 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문가분들도 구역과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은 또 어떤 자료로 제공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건지 사실 직능단체 대표분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민 참여단 분들보다도 더 모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능단체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준다는 거는 정말 왜곡을 할 수 있다. 도민의 의견을 왜곡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시중에서도 같이 논의가 좀 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연구에서도 반영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런 거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절차를 마련했던 이유는 지역 사회에서 혹은 또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다수가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한 파악하고 수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직능단체는 저희들이 도민 설문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 8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도민 전체의 무작위 그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과 별도로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성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진짜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도민들의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또 나름대로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은 또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다 좀 제공해드린 정보를 보다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조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세계 행정구역안 그 첫 번째 순위로 나왔던 행정구역안을 여쭈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엿듣는 가운데
이 과정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의식들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으로 좀 얘기가 많이 번졌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혹시 그 다른 세 분께서는 지금 왜 이 안은 여기서 좀 뒷순위로 밀려났을까? 왜 이 안은 검토가 좀 심도 있게 안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하셨던 안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까 충분히 얘기된 것 같은데 현행 체제에 대해서는 예. 뭐 이거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 뭐 현행 체제에 대해서. 현행 체제는 무조건 나쁜 거냐? 예, 예. 아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긍정적으로 한 60% 이상이 긍정 사인을 보내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300명 범위 내에서 예. 이 순위를 정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오픈해가지고 도민사회가 공유, 뭐 정책이 중요한 정책은 도민들이 굉장히 공유를 해서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 충족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두 개의 모델이 선정이 됐는데 뭐 아까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기준 충족도, 정치 민주성, 경제 효과성, 생활 편의성,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 이런 부분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수정하면 순위 자체가 바뀔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금창호 박사님께서 최초의 핵심이 그 지역을 나누는 기준의 핵심이 인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인구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지역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와 세수입니다. 예. 예,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되냐, 세수가 지방세가 그 기초가 얼마나 거치냐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진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인구와 면적 세수를 지역 형평성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예, 지역 형평성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인구 면적 세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많이 다운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이고 또 지역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시군이 과거 과거 체계가 지역 정체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과연 한림이랑 구자 그리고 추자와 우도 그다음에 대정 성산 이게 동서가 제주도 사람이라면 문화가 다르고 유대감이 다를 텐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역 정체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 안과 함께 지금 이제 전에 뭐 남군, 북군 체제였었는데 동군, 서군, 뭐 동시, 서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는 그 인구 기준, 뭐 형평성 이 문제가 좀 가장 큰 그건 이유였던 아닙니다. 겁니까? 그건 아닙니까?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정체성은 예. 기본적으로 역사적 동질성을 갖고 예, 그 예. 판단을 한 겁니다. 잘 아신 것이 제주도가 제주군에서 제주도로 승격된 다음에 그간의 행정구의 역사를 예, 예. 보면은요, 도체제가 출범할 때 제주군과 서귀포군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제주군에서 제주시가 분리승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군에서 서귀포시가 분리승격이 됐습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4개 시군 체제죠, 그죠?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2007년도에 지금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예.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역사에서 그 행정구에게 역사적 경험이 있는 난이 보다 높은 순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재의 소위 말하는 지역 정체성, 지역의 어떤 동질감 예.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판단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이 안이 근데 이제 정서적인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그 예, 예. 지역만의 특유한 그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유대감 예.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표현을 지역 정체성으로 표현을 하시고 아마 그 직능단체한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몰라도 그 지금 금창호 박사님이 말한 거는 솔직히 행정 적응성 오히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체계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정체성이 이 4개 시군 부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기준 충족도를 분석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비용 추계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비용 추계 지금 이번 비용 추계도 좀 나왔었는데 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하셨겠습니다만은 혹시 비용 추계 관련돼서 좀 지적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짧게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좀 정확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이제 도의회에서도 아마 그 관련된 얘기를 의장께서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잘못 계산돼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그 연구자로서의 의견 하나만 듣고 추계를 좀 그 저희들 비용은 지방선거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청사관리비 이 세 가지를 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 지방선거비는 우리가 이전에 설계를 해서 발표했었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이든 의회의원이든 공직선거법상 선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주도가 보도할 비용이 발생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만약에 선관위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제주도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없고요.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은 제주도가 통상적으로 한 64억 원 정도의 선거 때마다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 한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네요. 어쨌든 제1순위로 제시되신 세개 행정구역안의 경우 이렇게 청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비용이 들 이유가 없다. 비용을 제로로 놨거든요. 새로 청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주경찰청사 그러니까 청사를 사용하든 뭐 옛날 북군청을 사용하든 어쨌든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을 제로로 놓은 거는 이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사 위치도 아주 중요한데 청사 위치는 결국 도민들이 이렇게 판단할 문제이지 청사 위치를 미리 여기 해서 비용 제로 이거는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용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자세한 연구 결과가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 30초 안에 좀 마무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의회 경비를 의원 그 급여랑 수당만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의회가 의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딸린 전문위원실 직원분들도 있고 공모직 청원경찰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됐는데 근데 단순히 의원 경비로만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행정시장 직선제와 시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증원 숫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면은 일반 사무 업무를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그 의회에 대응하려고 하는 일반 이 의회 협력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일반 사무를 맡은 그런 공무원이 당연히 증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공무원 숫자를 동일하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파악이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네 분 모시고 일단 짧게라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마련된 자리니까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 진행 과정이 이루어져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12일에 전문가 토론이 있는 모양이죠? 네, 오늘입니다. 그리고 16일에서 20일 도민경청회, 그다음에 23일에서 26일까지 여론조사, 그다음에 2030 청년 포럼, 그다음에 11월 22일 날 도민 토론회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12월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최종 권고안은 계획대로 오는 12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민경청회와 여론조사, 수기토론회까지 도민의 뜻을 전달할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읽는 이슈 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